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제법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테슬라, 트위터 등등 기술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점을 통과하면서 바닥을 잡아내고 시장의 분위기가 한층 더 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꼭 올라가야 되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최근 시장 분위기는 바닥을 탈피하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주 뒤부터는 야외에서도 노 마스크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방역 지침에 대한 부분이 대폭 완화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수혜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행, 엔터 등등등 해서 대부분의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역대급 실적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개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자,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원래는 식목일이라서 과거에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휴일? 쉬는 날, 산에 가서 나무 심는 날,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부터는 휴일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나무는, 네, 시간 날 때들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실, 산에다 나무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 전에 산불도 나고 해서, 산에다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네, 좋은 주식을 심어주는 거, 그것도 좋은 식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식목,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뜻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좋은 주식들을, 네, 여러분들 계좌에 심어가시면 분명히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미국 지수 보니까 나스닥이 1.9%나 올라왔습니다. 다우지수는 아침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국면을 계속해서 보였다가 장 마감 때 0.3%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편이에요. 일단은 시작점은 굉장히 낮은 포인트에서 시작이 됐다가 마감으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와줬고 높은 수치에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부터 마감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지수는 대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세 기대감을 안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나스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강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기술주 성장주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떨쳐내고 있다.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녹여놨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술주 강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자, 1분기에 지난해보다 68%가량 늘어난 31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액면 분할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지금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적 같은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트위터 같은 경우는 27%나 급등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이것도 테슬라 관련이네요. 네, 일론 머스크가 회사의 지분을 9.2%나 매입을 했다라고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7% 급등. 자, 트위터를 지금 지분을 매입을 했다. 얼마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이죠. SNS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트위터를 이렇게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혹시 M&A 이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메타, 넷플릭스 이런 기술주들 모두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2% 이상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이 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비교가 또다시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 뭐러하니 미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국내 증시도 사실은 뭐 저점권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뭐 부담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 C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라는 사람이 CNBC에서 나와서 1분기에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성장주를 포함해서 기술주가 현재 일종의 안도랠리를 보이고 있다. 나스닥이 분명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분기에 많이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1분기 때 충격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2분기 때 이런 반탄력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왜 우리가 고무공을 바닥에다 꼭 찌부를 시켜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손을 딱 띄면은 팍 튀어나가잖아요. 그것과 같은 내용이죠. 뭐 용수철 같은 그런 느낌들. 네. 그러니까 눌리면 눌릴수록 더 많이 압박을 받았을수록 반발적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반탄력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1분기 때 대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압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것을 이제 제대로 된 랠리로 가려면 이제 뛰어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지금 잠재적인 경제 침체를 가리키는 그런 초시계가 카운트되기 시작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소식이라면 이런 침체가 실제로 일어나는 데는 최장 2년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의 어떤 이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2년 후에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의사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한부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럼 제가 얼마 살 수 있을까요? 네, 50년이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저 멀리에 있다는 것은 다르게 뒤집어 보면 지금은 호황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걱정거리를 앞세워서 어디다 대표적인 이야기를 내주느냐, 아니면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미리 올 걱정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다만 이제 시장에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우크라이나 소도시에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자행됐다, 이런 소식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이제 이것과 규탄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더욱더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신규 제재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이런 전쟁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가가 다시 $100를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을 시킬 것이다. 0.5%가 나오겠죠. 뭐 그런 정도에다가 지금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의 역전현상,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경기가 경착륙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연착륙이 좋죠. 스무스하게 경기가 이제 뭐 다운된다거나 또는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갑자기 급변을 하게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근데 뭐든지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면 좋은데, 급하게 변화가 되면 시장에는 충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게 나와도 문제고 나쁜 게 나와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좋지 않다라는 거, 느긋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죠. 일단은 다 알고 있었던 악재고 그 악재가 또다시 뭐 다른 악재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 심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럭저럭 그렇다라는 부분에다가 기술주 강세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조금 더 많지 않겠나. 그래서 국내 증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국내 증시가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야기, 2주 뒤에 야외 노 마스크의 가시화. 자, 실질적으로 이제 그 4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된 모습이죠. 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이렇게 거리두기를 2주간 적용하고 이르면 2주 후, 즉 18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 근데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뭐 별거 없지 않나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한다. 일단 보통 실내에서는 뭐 이제 밀집돼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뭐 쇼핑몰 이런 데선 뭐 마스크를 하고 다니겠습니다만 식당 같은 데도 실내잖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다가 그럼 갖고 다녀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실내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다시 벗고 식사를 한다. 자, 이거 되게 재밌는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아무튼 실내 마스크 착용 외에 다른 규제를 사실상 모두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리오프닝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여행 같은 경우도 뭐 격리 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제 항공과 여행주들 일단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기업들이 가장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활동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잡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그런 소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죠. 자, 1분기에도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상장사 코스피 상장한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그것들이 이제 수치상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도 또 3분기에도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일단 항공주 먼저 치고 넘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여행주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선 하늘길이 열렸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서 또 저가 항공주들 굉장히 많이들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해외 국가에서도 국경을 차츰 열어가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좀 이르신 분들은 이제 3차 백신 맞고 이제 바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해외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해외는 좀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슬슬 사람들이 많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공과 여행주는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비행기 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해외 여행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빵 터졌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그동안 눌려 있었던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공항에 북적 면세점 북적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럼 이 항공주, 여행주, 면세점 관련한 종목군들 다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카지노 등등의 이 모든 업종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차피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뭐 2주 뒤에 시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뭐 3주 뒤에 또는 뭐 4주 뒤에, 한 달 뒤에, 이 2달 뒤에는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충분히 더 많은 그런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리오프닝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이런 업체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에 어떤 상승 효과도 가져올 테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눌려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투어라든지 또는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찌감치부터 이제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괜찮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엔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이브, JYP 엔터. 요즘에 엔터주들도 이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서 뭐 콘서트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이 이 신고가 나오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올라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해외 투어 역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여행주들이 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뭐 작년도부터 계산해보자, 뭐 이미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2020년도부터 안 올라온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올라왔죠. 다 올라오고 2021년도에 살짝씩 다들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작년 11월부터 한번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리오프닝 뿐만 아니라 이 작년 2020년 3월부터 해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나 나스닥 지수 보시면서, 그런 분들은 또 나스닥에 투자하시겠죠.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도 그런데도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국내 증시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말이 안 맞는 거 아시죠? 이미 많이 올라온 주식에 투자하는 거, 그건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나스닥에 투자하시면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미리 그것을 뭐 올라왔으니까 그럼 관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시세는 시세에게 묻고 시장은 시장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갈래 말래 이거 묻지 마세요. 그냥 가고 있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방향을 잡아가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들은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도 더 좋아지고 이제 정상화되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을 조금 더 타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네. 역대급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게 문제죠. 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내 증시가 발목을 꽉 붙잡힌 것처럼 그렇게 있는 이유가, 또는 이제 중소형 테마주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이 삼성과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근데 뭐 꼭 삼성과 하이닉스 때문이 아니라 뭐 대형주들 전체에 걸친 문제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수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쳐주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 1등과 2등, 3등 뭐 이런 기업들이니까요.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위,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네,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대급 1분기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분기 실적 역대급이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실적만 올라가게 되면 기업은 계속적으로 저평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글쎄 이 정도라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웠을 때는 실적이 좋고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좋은 회사,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실적은 주가에 수렴한다,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부분들인데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니까 답답할 뿐이죠.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각각 70조, 그 다음에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건 부분이고, 자, 1분기 실적 전망치가 75조, 삼성전자요. 영업이익은 지금 13조 원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매출이 11조 6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원입니다.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라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들보다도 중소형주 쪽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들이 약간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뭐 꼼수 그런 느낌 좀 잠깐 들어요.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은 굉장히 좋지만 이제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불확실한 장기적인 전망,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되어 있고요. 인텔의 대규모 투자, 이것도 이제 불안한 변수다. 그 다음에 반도체 전략이 아시아 의존도 축소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8,000원으로 하향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반도체 장비의 수입. 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불황기에 반도체 장비 수입이 부진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불황의 전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반도체 장비의 수입 감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 주가를 17만원에서 15만원 5천원으로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투자 의견은 계속 매수겠죠? 네. 증권사 리포트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투자 의견은 계속 매수고, 목표 주가는 낮춘다.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계속 매수 의견을 보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리포트를 보면서 매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안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좋고 막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많은 종목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무거운 종목을 올려주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테마주나 또는 이제 정책주 이런 쪽으로 많이 진입이 되는 모습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좀 껄끄러운 상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들 움직임 보시면 이 매매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면 계속 관망이라든지 좀 지켜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계속 중소형주 올려놔요. 그 다음에 대형주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매수가 안 들어오면 못 올라가니까. 자, 이런 상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은 지루해가지고 테마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저거는 저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뭐 쌍방울 뭐 이런 거 보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이 대형주를 팔고 글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지금은 이제 아니야 이거 계속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올라가고 나면 이게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러면서 확 넘어가죠. 그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뭐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려면 지금보다 지수가 더 많이 상승하려면 얘네들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한 그 주가 반등 시점이 시장의 반등 시점이다. 본격적인 상승 시점이다.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그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일단은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 이 순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지금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항복을 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뭐 크게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현재 시점에서요. 그러니까 유지를 일단 잘 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는데 지수가 상승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승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질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올라갈 일도 없죠. 왜냐하면 중소형 테마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를 하고 싶으면 진짜 조금만 찔러보라고했죠. 조금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아직 뭐 당분간은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이 조금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일단 유지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술적 강세에 나스닥이 상승세를 보였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주의 약세를 좀 이끌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기술주 강세는 이 악재들을 해소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부분을 본다라면 이제 그동안 많이 억압받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 뒤부터는 야외 노마스크가 시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라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군들이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이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또 준비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갖고 계시는 분들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면서 이 수혜를 조금 더 누리셔야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급 실적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못 가는 이유들. 자, 일단은 뭐 실적 좋은 거는 올라가야지 되는데 자, 그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됐고 또 그다음에 악재 요인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악재 요인이 남아 있더라도 올라가려면 올라가죠. 왜냐하면 수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 특히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장을 올리려면 어차피 얘네들한테 수급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면, 네,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에 시장을 잡아놓고 계속 중소형 테마주로, 네, 이제 뭔가 시장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이동시켜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네, 뭐 실적이 좋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매수가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잡아놓고 시장도 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또 시장도 그냥 되겠죠. 또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지는 되되 재미는 없는 장세. 그러면서 이제 중성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시는 모습이겠고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뭐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확대하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들고 가신 데는 아무 문제는 없겠죠. 네. 자, 뉴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네. 뉴스는 투자 가치가 없다, 뒷북치기 좋은 걸레 조각 같은 것이다. 네. 좀 심한 거 아니야? 네. 걸레 조각 같은 것이다. 남들이 버릴 때 본래 가치는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유익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뉴스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보지 말아야 한다, 뉴스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이 주식 경원에도 그런 게 있죠. 뉴스 쳐다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뉴스는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뉴스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그걸 길러야 돼요. 뉴스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뉴스의 이런 사실을 가지고서 만약 이런 거 있죠. 뭐 이 기업의 실적이 뭐 1000억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다. 또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쪽으로만, 거기까지만 딱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 기업을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뉴스들은 좋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팩트만 전달하는 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되, 네, 팩트를 꼭 확인하시고, 예상치나 전망치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뉴스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은 얻고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